계속 더 세게 그 순간 커다란 것이 나의 깊숙한 곳을 찌르더니 오르가즘이 터져 나왔어요. 68세이신 회장님이 이렇게 멋진 분일 거라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이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방에 서서 컵에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아이를 재우고 나니 목이 말랐거든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늦게 들어오셨지만 오늘은 유독 늦으셨네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발소리, 차분하고 무거운 그 걸음걸이를 저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 안 주무셨네요? 돌아보니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68세라고 하기엔 여전히 당당한 어깨, 하지만 오늘은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셨죠? 네, 아이 재워놓고 물 좀 마시러. 제가 대답하자 회장님이 냉장고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와인 한 병을 꺼내시더군요. 그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6개월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회장님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마주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평소라면 정중히 거절했겠지만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거리는 정말 달라졌어요.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48살 혼자 살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난 후 아이도 없이 혼자 지내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외롭다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며 살아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의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딸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8살 딸을 할아버지가 혼자 돌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영어 과외와 함께 아이 돌봄도 부탁한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고급스러운 아파트, 넓은 거실, 그리고 정중하지만 어딘지 차가워 보이는 회장님. 키가 크고 단정한 분이셨어요. 첫인상은 무서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의 인사는 간결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회사로 나가셨죠. 그때는 이분과 제가 이런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는 정말 귀여웠어요. 소연이라는 이름의 8살 여자아이, 영어에 관심이 많고 호기심도 왕성했습니다. 오전에는 영어 공부를, 오후에는 함께 놀아주고, 저녁에는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 제 일과였어요. 회장님은 정말 바쁘신 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셔서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 일이 대부분이었어요. 가끔 일찍 오시는 날에는 소연이와 함께 저녁을 드셨는데 그때 제가 본 회장님은 처음 느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연아, 오늘 뭐 배웠니? 손녀를 보는 회장님의 눈빛은 정말 따뜻했어요. 엄격해 보이던 얼굴에 미소가 번질 때마다 제 가슴도 왜인지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선생님이랑 영어로 요리놀이 했어요. 그래, 우리 소연이 정말 똑똑하네. 그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부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몇 주 동안은 회장님과 저 사이에는 정중한 인사만 오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녕히 가세요. 같은 간단한 말들이요. 하지만 그런 짧은 순간들이 제게는 하루의 마지막 포인트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식탁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소연이와 저녁을 드실 때 제가 정리를 위해 지나가다 보면 시선이 마주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분에 대한 관심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변화는 그 비 오는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현관문이 열렸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회장님이 이렇게 일찍 오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연이가 할아버지다 하며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네, 약속이 취소돼서요. 회장님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이셨어요. 정장 재킷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부엌으로 오셨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자리를 뜨지 않으셨어요. 대신 식탁 의자에 앉으며 물으셨습니다. 소연이가 요즘 어떤가요? 네, 정말 똑똑해요. 영어도 빨리 늘고 있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소연이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다른 이야기들로 넘어갔습니다. 소연이가 좋아하는 음식, 평소 하는 놀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아이가 선생님을 참 잘 따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그분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평소에는 항상 바쁘게 지나치셨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부드러운 인상이셨습니다. 특히 웃으실 때는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소연이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요. 그래도 선생님 덕분입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기 싫어했는데 요즘은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이 집에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회장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의 무뚝뚝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웃을 수 있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회장님의 미소를 보며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라면 이런 감정을 느낄 이유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 회장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소연이는 잘 지냈나요? 간단한 질문들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업무적인 이야기만 나누다가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 거니까요. 어느 날은 회장님이 일찍 오셔서 소연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도와드렸는데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집이 훨씬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단순한 감사 인사였겠지만 제게는 다르게 들렸거든요. 제가 이 집에 단순히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 가정의 일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회장님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이 따뜻해졌다는 말이 왜 그렇게 제 가슴을 뛰게 했을까요? 다음 날 감기는 정말 갑자기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하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연이 돌봄 때문에 실수는 없었죠. 선생님 괜찮아요?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괜찮아, 소연아. 감기 기운이 조금 있을 뿐이야. 영어 수업은 평소보다 짧게 하고 오후에는 조용한 놀이 위주로 했어요. 그래도 계속 기침이 나오고 몸이 나른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회장님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오셨어요. 현관에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드리는데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아프신가요? 회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아플 때 누군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다니요.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어 있잖아요. 회장님이 제 이마에 손을 갖다 대시려다가 멈추셨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너무 가까워진 거리,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약국에 가서 약 좀 사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외투를 입고 계셨어요. 그리고 30분 후 감기약과 함께 꿀차까지 사오셨습니다. 이거 드시고 푹 쉬세요. 주방에서 꿀차를 우려주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68세의 대기업 회장이 저 같은 직원을 위해 이런 일까지 해주시다니. 아픈데도 소연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회장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려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위로였지만 저에게는 전혀 단순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소연이를 챙겨주시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무엇인가가요. 그날 저녁 소연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좀 어떠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약 덕분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조용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서로를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주방에서 물을 마시러 가는데 회장님도 따라오셨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드리려 하시는데 그때 우리 손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도 놀란 듯 잠시 멈추셨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죠? 저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단순히 직원이라면 이 정도까지 챙겨주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고마워서요. 회장님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눈빛은 복잡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이셨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 걱정 어린 눈빛, 그리고 스치는 순간의 떨림. 저는 정말 이상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48살이 되도록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소연이를 재우고 부엌으로 나왔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회장님이 들어오셨는데 오늘은 유독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어져 있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이 시간까지 안 주무셨네요? 네, 아이 재워놓고 물 좀 마시러. 그때 회장님이 냉장고로 걸어가시더니 와인 한 병을 꺼내셨어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와인을 함께 마시자는 제안. 이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거든요.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뭔가였죠. 네, 좋습니다. 대답하고 나서도 스스로 놀랐어요. 평소에 저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회장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나 봅니다. 회장님이 와인 글라스 2개를 꺼내시고 와인을 따라주셨어요. 붉은 와인이 글라스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에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건배. 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입안에 퍼지는 달콤 쌉쌀한 맛과 함께 뭔가 특별한 순간이 시작된다는 걸 느꼈어요.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네, 좀 그렇네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와인 한 잔을 비우고 나니 대화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참 외로운 사람입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내를 잃고 나서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딸은 해외에 있고 소연이만이 유일한 가족이죠. 회장님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분도 저처럼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도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제가 말하자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 관심과 궁금함이 보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15년 동안 혼자 살고 있어요. 아이도 없고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가 보다라. 회장님이 제 말을 되뇌이며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두 번째 잔을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오시고 나서 이 집이 정말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따뜻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그냥 잠만 자러 오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집에 오는 게 기대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집에 이분에게 그런 의미가 되고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소연이 때문이겠죠. 소연이만은 아닌 것 같아요. 회장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와인 때문일까요? 아니면 늦은 밤의 분위기 때문일까요? 저도 이 집에 오는 게 좋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회장님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3시간 가까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지나온 삶,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까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인 덕분인지 몸이 따뜻하고 마음도 포근했어요.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시며 제 손을 잠시 잡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기류가 흘렀어요.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대화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고용 관계를 넘어선 뭔가가 시작된 거죠. 와인을 함께 마신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회장님이 집에 들어오시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밤 10시가 넘어오시던 분이 9시, 8시 30분, 때로는 8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현관에서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드릴 때마다 회장님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이제는 회장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에 제 하루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제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것, 그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소연이랑 오늘 영어 동화책을 읽었어요. 정말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소연이 정말 똑똑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가곤 했어요. 예전에는 인사만 하고 각자 제 일을 했다면 이제는 10분, 20분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소연이 장난감을 거실에 널어놓고 놀다가 정리하지 않고 잠들어 버렸어요. 제가 혼자 정리하고 있는데
회장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회장님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레고 블록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하셨어요. 평소에는 정장 차림으로만 보던 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계시는 모습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블록을 조립하시며 물어보시는 회장님의 모습이 귀여웠어요. 68세의 대기업 회장님이 아이 장난감 정리를 도와주시다니. 그때였습니다. 같은 블록을 집으려다가 우리 손끝이 닿았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도 느끼셨나 봐요.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뭔가 간절한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죠?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매일 보는데 오늘은 유난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회장님의 눈빛이 환해졌어요. 마치 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그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옆에 오래 있어 줄 수 있나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그 순간 회장님이 천천히 제게 다가오셨어요. 제 뺨에 손을 대시고 저를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이래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첫 키스였어요. 어느새 회장님의 따스한 손길이 제 가슴에 닿아 있고 한쪽 손은 치마 속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회장님의 아주 큰 것이 저를 흥분시켰고 저의 몸은 춤추듯 녹고 있었습니다. 아주 황홀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오르가즘이 터져나와 신음소리를 참느라 어쩔 줄 몰랐습니다. 68세 회장님이 저를 다른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 순간을 계속 느끼고 싶다. 48년을 살면서 이렇게 흥분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가슴이 뛰고 좋았습니다. 우린 깊은 사랑을 3번씩 나누고서 저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저의 귀에 가까이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회장님이 먼저 고백하셨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의 몸이 한 몸으로 합친 그대로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서로에 대한 마음,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소연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한 달 후 회장님의 딸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소연이는 엄마를 만난다고 좋아했지만 저와 회장님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분이 오시기 전날 밤 회장님과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이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죠?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딸분은 생각보다 차갑게 반응하셨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희가 서로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딸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과외 선생님이랑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서로 좋아하는데.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딸분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며칠 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딸분은 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소연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어요. 엄마, 선생님은 할아버지를 웃게 해줘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가 엄마에게 한 말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예전에는 집에 와도 슬퍼 보였는데 선생님이 오고 나서는 매일 웃어요. 나도 그게 좋아.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딸분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딸분이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세요?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힘드실 때도 곁에 있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진지한 대화를 나눈 후 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본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딸분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1년 후 저와 회장님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연이가 꽃을 뿌려주고 딸분이 축하해주는 작은 결혼식이었죠.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소연이가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48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에필로그 3년이 지난 지금 저희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소연이는 이제 11살이 되어 영어도 정말 잘하게 되었어요. 저를 엄마처럼 따르고 회장님과 저는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저도요. 영어 가르치러 왔다가 이런 행복까지 얻게 되다니.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나이를 핑계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48살과 68살의 사랑, 남들은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에게는 최고의 타이밍이었습니다. 사랑은 정말 나이를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뿐이니까요. 지금도 회장님이 퇴근하시면 현관에서 맞이하는 게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해요. 저는 영어 가르치러 왔다가 회장님의 마음을 훔쳤고 회장님도 제 마음을 훔쳐가셨다고요. 가장 달콤한 도둑질이었습니다.